시장의 핵심 이슈 기업을 조명하는 주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선언이 있었죠. 관련된 내용과 함께 향후 시너지 효과, 주가 이야기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합병한다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합병 선언을 했는데 제약을 제외하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먼저 합병하기로 했어요. 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제약도 가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걸까요? 네, 지금 지배 구조를 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 지금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좀 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98%를 가지고 있고, 이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은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밑에 있기 때문에 다 손자 회사죠. 그러니까 우선 셀트리온 홀딩스의 자회사로 있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하는 게 이제 이익이고, 서승진 회장은 이제 어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현재 이제 셀트리온은 실제 그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셀트리온 제약은 종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 화학약품을 그렇죠. 만드는 곳이니까. 셀트리온 그 제약은 사업을 좀 더 현재 매출이 잘 나오니까 사업을 좀 더 강화한 다음에 6개월 뒤에 합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이제 자회사 먼저 합병하고 쉬우니까 그리고 순서 합병한다니 그 이야기입니다. 네, 조금 결이 다르긴 하죠. 사업 내용은요. 그렇죠. 그러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면 왜냐하면 그 전에 사실은 있던 회사를 분리했는데 그죠. 지금은 다시 합병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뗐다 붙였다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죠. 합병을 하려는 이유, 합병하면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셀트리온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죠, 사실은. 뭐 만드는 회사 따로, 파는 회사 따로, 매출은 따로따로 잡으니까 연결 잡히니까 이상하게 겹쳐 잡히고, 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쨌든 합쳐서 논란도 좀 없애고, 그리고 좀 심플하게 만들면, 투명하게 만들면 시가총액도 좀 올라갈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향후 다른 사업을 할 때 훨씬 시너지가 분명히 생깁니다. 투자를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그래서 합병을 하는 건데, 지금 단순히 합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치면 42조쯤 돼요. 시가총액이. 여기에서 지금 증권가에서 보는 건 한 40조 정도 시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 5% 정도를 좀 감안하고. 왜냐하면 현재 에비타 방식으로 이 순차익금이 양사 합치면 1,615억 원이거든요. 그거 제외하면 39조 9천억에 딱 40조 나와요. 차익금 제외하면. 그래서 기존 두 개사 목표 대비 한 10% 정도 감안해서 보이는데, 40조면 현재 코스피에서 현대차가 39조거든요. 그러면 현대차를 제끼고 한 9위 정도 순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 재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3사 합병 언제 하나 빨리 발표해라 그랬는데 정작 발표했는데 주가 흐름은 뭐 오히려 부진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합병을 일단 시켜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건데,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주들이 찬성을 해야 되고 반대하는 주주들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넘어야 될 산이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합병 발표 때 물론 이제 셀트리온 3사 합병은 연초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호재거리고 주가 오르지 않았냐 생각하는데, 오히려 셀트리온 쪽에서 이 매수 청구권 때문에 좀 누르는 형국이 아닌가. 일부러. 왜냐하면 주가 올라봐야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별 좋은 게 없습니다. 매수 청구권 가격만 올라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지금 셀트리온이 그 매수 청구권으로 기준한 가격이 얼마냐면, 셀트리온이 15만 813원, 15만 813원. 헬스케어가 6만 7,251원이거든요. 만약 양사 주가가 매수 청구권 기준보다 낮아지면, 지금 낮으면 단순히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매수 청구권 행사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주가가 올라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두 양사 통합해서 매수 청구권 매수 과액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이 한 1조 원 정도 돼요. 1조 원을 초과하는 만큼 주가가 올라버리면 반대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합병이 무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가 합병할 때까지 하방 경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아니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주가가 올라버리면 네. 매수 청구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안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매수 청구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주가가 너무 오르면 이 반대하는 분들이 굳이 매수 청구권을 하지 않고 주가 오르는 가격으로 뭐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매수 청구권 자체가 네. 어느 정도 주가를 하방으로 좀 받치면서 아마 합병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뭐 주주들이 또 워낙 회사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일단은 합병을 이제 통과를 해야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합병 과정을 좀 지수도 주가도 그런 걸 이제 변동성을 감안하는 것 같고요. 본업 얘기를 좀 하면요. 물론 이제 서정전 회장은 신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기존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업황 그 다음에 이제 램시마라는 게 이제 SC 제형으로 이제 판매를 해서 이제 피하 지방에다 주사를 놓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고 네. 미국 승인이 이제 언제 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예, 꼭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원래 그 램시마로 굉장히 돈을 벌었죠. 그 램시마4로 지금 등맥 주사하고 레미케어 바이오시밀러인데 네. 이걸로 지금 10여 년간 누적해서 번 돈이 한 5조쯤 돼요. 예. 예. 그리고 그 램시마 SC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게 좀 더 시장에서 유럽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램시마 SC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실제 유럽에서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유럽 시장 점유율이 16%나 됩니다. 그럼 전분기 대비 2%나 올랐고 시장 점유율을 15% 넘으면서 오리지널 그 약품이 레미케이드거든요. 이걸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시장에 빨리 진출을 해야 되는데 네. 셀트론 입장에서는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에서 이 정도 그 마켓 점유율을 가져가면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이니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이제 보고 미국 시장을 하고 있는데 요게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만 사실 셀트리온의 영업이익 개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램시마 SC는 바이오시밀러가 아니고요. 신약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네요. 미국에서는요. 네, 신청했어요. 그럼 10월에 허가 획득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신약으로 출시하면 뭐가 좋으냐? 일단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죠. 그리고 신약으로 출시하기 때문에 약가 하락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미국의 지난번 여기서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구조를 좀 바꾸고 있는 게 미국은 직판 체제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가가 올라가는과 동시에 코스트가 떨어지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거리다. 그래서 요 분진이 됐을 때 요게 이익선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이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게 어쨌든 램시마라는 바이오시밀러를 이 투여 방식의 변화니까 간편해졌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신약일까 싶은데 뭐 유럽에서는 판매가 됐는데 미국에서 늦어진 게 신약으로 해서 1상 2상 됐고 3상 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 신약으로 인정받은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하게 되면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플라이마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군요. 유플라이마는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네. 이게 사실은 아까 램시마 SC도 말씀드렸지만 유플라이마가 훨씬 더 호재거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크게 달라요. 이거는 지금 원래 휴미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죠. 이게 미국 에버리가 개발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작년 매출만 27조예요. 요 한 제품으로만. 요게 이제 특허가 원래 풀린 거죠. 그래서 휴미라가 나온 건데 지난달 1일 날 이 특허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휴미라하고 각종 한 7개 회사가 미국에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한 달 됐는데 그래서 이 휴미라의 이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죠. 물론 한 달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휴미라가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암제비타라고 해서 요건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됐는데도 0.9%, 1%의 시장 점유율밖에 안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요 시장을 진출하는 게 이거 삼성 바이오 사이언스도 여기 진출했거든요. 진출하는 방법이 근데 전략이 다릅니다.
그 셀트리온은 요 시장을 진출할 때 공보험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사범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에 PBM 한국과 요 휴미라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지금 요 시장이 어떻게 빨리 시장 접근하고 그 점유율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따라서 앞에 말한 그 램시마 SC하고 이 두 개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셀트리온의 이익 곡선이 완전 달라지는 곡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합병 이후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하는데 투자 여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하려고 하는가 궁금하네요. 서승진 회장은 두 가지를 꿈꾸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이오 시밀러에서 빅파마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있고 신규 빅파마처럼 신규 제약을 이제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헬스케어 시장, IT 헬스케어 분야, 디지털 헬스 분야에도 지금 진출하고 있어서 이 두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예, 합병 과정, 합병 이후 실적 전망, 또 주가 흐름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셀트리온 합병을 승인하고 나면 아마 그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 반영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거리를 맞다. 네. 왜냐하면 매출 부풀리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역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램시마 SC의 미국 진출 그리고 휴미라의 미국 진출이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코스트가 줄어들고 그 합병 승인에 대해서 신약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주민 오늘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